여러분, 대망의 30번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쭉 읽어보면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일단 fx는 2차 함수다. 근데 그냥 2차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개수가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유리수가 같을 조건,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놈이라서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나와요. 그거일 때 함수 fx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요 놈은 극소값을 갖는다. 요 놈의 최대값은 4루트이다. 요 놈의 근은 모두 유리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감이 안 와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한꺼풀씩 벗겨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감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함수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함수 감잡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복잡하게 생긴 이런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거죠. 그러고 합성함수도 있고 절대값 함수도 있고 f'x도 있는데, 요거 한번 추론 한번 해볼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고 우리는 함수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추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없는 걸 찾아가는 거고요.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방정식이 풀리듯이 쭉 풀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을 잘하고, 그게 실패하면 이게 실패했구나, 그 가정이 틀렸구나, 그 다음 가정, 이걸로 넘어가는 그런 귀류법적인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리고 근이 2개인지 하나인지 빵개인지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해보는 거죠. 근 2개인 거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잡고 한번 저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2차 함수를 요걸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f'x는 뭐가 되냐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고 1차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직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gx는요, f'x의 절대값과 이 fx 요 놈의 값을 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추론하는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얘가 fx가 이럴 때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라고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x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 x는 뭐냐면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뭘 그려야 되냐면 이의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의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처음에 fx의 값을 다시 이 x에 한번 더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지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죠. 그럼 그 값이 다시 여기에 x좌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즉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즉 이 중심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심축이 모르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이걸 그리지 맙시다. 이 중심축을 상대로 얘가 지금 천천히 올라갈 때 커졌다가 0이 됐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그리고 커졌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커지는, 즉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중심축을 상대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을 가집니다. 왜냐?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의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도 대충 그려준 다음에 얘네 두 개 한번 곱해 봅시다. 곱한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심축이 항상 있잖아요. 이차 함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이 중심축이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0이고 감소고 얘도 감소고 증가고 여튼 두 개를 곱해버리면은 얘가 이 중심축에서 0이 되고 얘 공률은 지금 계산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감소되는 것과 증가되는 것, 그죠? 작은 것끼리 곱하면 더 작아지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중심축은 2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함수는 최대값 가집니까?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이 없죠. 끝까지 올라가는 놈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이 모양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fx가 이 모양이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f'x는 이 점을 상대로 증가에서 감소로 내려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합성함수 2의 fx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2x 옆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제 f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왔다가 특정점을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x축이 변화가 이렇게 되고요. 그거의 함수값이 그 모양을 묻어서 나옵니다. 즉 요놈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할 때 y값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그 모양이 여기 찍히며 그놈의 y값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요거 원포인트 레슨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금방 찍어 드릴 테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면 금방 합니다.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대충 그렸고 이거랑 지금 얘랑 곱한 거죠. 여튼 어떤 값이랑 0이랑 곱해버리면은 0이 나오겠고 그 상태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야 최대값이 있는 게 보이죠. 최대값은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용기 있게 모양을 바꿔서 가정해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감을 잡혔으니까 조건을 좀 더 읽어보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중심축이 여기가 똑같잖아요. 극소값을 가지는 요 점이 바로 우리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fx의 중심축도 2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2차 함수를 구하려면 조건 3개가 있어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나왔으니까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또 볼게요. 함수 gx의 최대값은 4루트2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가 지금 gx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gx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최대값이 4루트2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4루트2라는 걸 알겠죠? 4루트2.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x가 4루트2가 되는 놈의 그는 모두 유리수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그는 바로 이거잖아요.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얘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즉 G 알파는 4루트2를 가지고 알파는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식을 전개를 좀 해봅시다. G 알파는요, G식이 지금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G 알파를 써보면 F 플라임 알파 그리고 2의 F 알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4루트2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 뭘 얻을 수가 있냐면
F 알파, 알파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fx의 개수도 모두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든 써봐야 되는데 그 전까진 저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다가요. 요 식당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죠. 오른쪽에 얘는 2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지금 절대값 f 프라임 알파 그리고 2의 f 알파인데 얘네들이 개수도 유리수고 거기 있는 근도 유리수니까 다 유리수가 나올 테니까 이 위에 있는 지수 얘가 지금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얘는 4와 같고 얘는 2분의 1과 같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f 알파가 2분의 1이다. 그리고 절대값 f 프라임 알파가 4다. 문제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 또 조건 아까 2라는 것도 하나 알았고 지금 조건 2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구해줘야지 이제 이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알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대값을 요 나 조건을 안 쓴 것 같아요. 나 조건 한번 써봅시다. 최대값이 4루트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알파에서 g'x가 0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gx는 뭐 합성이 되긴 했지만 여튼 얘도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파에서는 이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그런 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g 프라임 알파가 지금 0이 돼야 된다. 요 식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죠. g 프라임 알파가 0이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제 계산까지 해줘야 됩니다. g 프라임 알파는 이거였고 이제 저거 미분을 해버리면 미분하기 전에 우리 이제 2보다 큰 쪽에서만 봅시다. 2보다 큰 쪽에서만, 작은 쪽에서는 보면은 헷갈리니까 2보다 큰 쪽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f 프라임 알파가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는 2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gx가 어떤 함수를 그렸냐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2의 fx 였으니까 요거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잠깐만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빼봅시다.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x 곱하기 2의 fx 그리고 f 프라임 x 또 한번 곱하고 이거 좀 작으니까 옆에다 옮겨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아까 설명 이어나갈게요. 이제 gx 함수가 지금 절대값이 2보다 큰 지점에서는 얘가 뒤집어져 올라가는 놈이기 때문에 요 수식이 나오고 미분을 해봤을 때 2보다 큰 지점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놈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에서 우리 g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조건도 써야겠죠. 근데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놈이니까 이 오른쪽이 0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이제 몇 개 나왔는지 조건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조건이 다 나왔어요. 아까 기존에 이렇게 F알파가 2분의 1이다 1개, 그리고 2개, 그리고 2가 3개 나왔고 방금 구한 요놈까지 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fx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미지수가 총 이렇게 3개가 있는 놈이고 그 조건 4개, 왜냐? 알파도 있으니까. 알파 누구냐? 알파 지금 요 값입니다. 요 최대값이 될 때 x값입니다. 그것까지 있으니까 총 4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구한 조건 다 모아 우리 방정식만 잘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계산 많은 거 아니에요? 30번은 원래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간만 잘 잡고 계산 많아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게 30번이에요. 그래서 요 놈들을 가지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 놈이고 얘가 아까 중심축이
2라는 거, 아이고, 축이 요까지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요 마지막 요거 한번 볼까요? 얘가 우리 F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가 나왔고, 제가 잘못 봤네요. 잘 풀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얘랑 얘를 먼저 연립해 주는 게 낫겠죠. F 프라임 알파가 4였으니까 요놈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2 프라임 알파는 얘가 지금 절대값 4였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 뭔지 몰라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4 뭐가 될진 몰라도 그거의 제곱이니까 0이 되고요. F2 프라임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겁니다. F2 프라임 알파는 우리 2A인 거죠. 요거 이제 미분하고 들어갈게요.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고 2 프라임 X는 2A잖아요. 그래서 2A는 16이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8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구할까요? 축이 2다. 그러면 우리 축이 2란 얘기는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거의 절반이 바로 축이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2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가 2고요. A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플러스 28에 16, 16분의 B가 2고요. B는 32가 됩니다. 따라서 요 축이 2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거랑 이거를 통해서 B는 32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이용해 봅시다. 얘가 더 크니까 이거를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얘를 이용해 버리면 F 프라임 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온 거 다 이용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F 프라임 알파는 절대값은 얘는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28에 16, 마이너스 16에 알파, 그리고 32. 얘가 지금 4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넘어가고 계산해보면 32 플러스 마이너스 4는 16의 알파고, 알파는 16분의 3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알파가 아까 그림에서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중심축이 아까 2였고 2보다 큰 쪽 가지고 우리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2보다 큰 쪽인 이거 빼기 4라 하면 2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16분의 32 플러스 4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 끝까지 계산해 보면은 36이고요. 4로 약분하면은 4, 9, 36, 4, 1은 4,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까지 나왔습니다. 알파는 4분의 9. 그 다음에 안 쓴 조건 요놈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F 알파는 그러면 F 알파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겠네요. 이때까지 구했던 거 다 집어넣어 봅시다. C만 남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은 4, 4, 16분의 마이너스 8, 9, 9, 81 나오고요. 4, 8에 32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정리를 해보면 얘는 지금 2가 되고요. 2분의 81 마이너스 플러스 8, 9, 72, 그리고 2분의 1, 그럼 C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70이고 플러스 2분의 81이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2분의 82네요. 약분하면 41이네요. 마이너스 72 더하기 41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옵니다. 아, ABC가 나왔죠. ABC가 나왔으니까 우리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fx는 8x제곱 플러스 32x 마이너스 31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f의 1이었습니까? f의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f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놈을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1 해서 7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71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핵심만 좀 짚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용기예요.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생각하고 하다가 최대값이 안 존재하네. 다시 해서 다르게 추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다리가 맞는다. 나머지 얘기가 다 맞다 싶으면은 그대로 계산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 감잡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는 안 되고 한 2, 3일 뒤에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함수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요거에 관련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찍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연습을 해보시면은 합성함수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려가지고 곱한 함수랑 해보니까 함수의 개형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극소값도 존재하고 극대값도 존재하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식 세우기를 할 때 우리 바로 들어가면 힘드니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아까 유리수 조건을 잘 써가지고 조건을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거죠. 조건이랑 미지수의 개수가 다 맞았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계산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미리부터 들어가게 된다면은 빙빙 돌아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무슨 정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등식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해구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조건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은 마지막에 이제 무화지경에 빠져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까지 있어가지고 힘든 게 바로 30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30번 문제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게 없어요. 그리고 30번 문제는 여러분 손으로 한 2-3시간 정도는 고생을 한 다음에 풀이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런 다음에 풀이를 보면은 이 한 문제에서도 정말 많은 개념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꼭 한 2-3시간 정도 답 보지 말고 혼자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풀리면은 그때 풀이 강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거 풀이 강의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 거를 봐도 됩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